요거트는 우유를 발효한 거라서 우유의 장점에 발효식품의 장점까지 해서 건강식품으로 알고들 계시고 많이들 챙겨 드시겠지만 우유를 발효시키느라 농축이 있기 때문에 우유보다 더 나쁩니다. 우유보다 3배 내지 5배 정도 암 발생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채소는 잘 씹지 않으면 삼킬 수 없으니까 적절히 씹으시겠지만 현미밥은 잘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미밥을 잘 씹는다는 것은 최소 50번, 바람직하게는 100번 정도 씹는 것인데 항산화나 항염작용이 있는 커큐민,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 소화효소를 매일 섭취하면 췌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음식은 통곡 자연 식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췌장암을 초래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치킨과 감자튀김입니다. 백 원장님, 한국인 90%가 매일 먹는 의외의 암 유발물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한국인이 드시는 새끼밥이 암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흰밥은 현미를 도정한 것이죠. 현미의 껍질과 씨눈에 있던 95%의 영양소와 섬유질이 모두 깎여 나가버리기 때문에 흰밥은 현미밥 영양소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섬유질은 흰밥에는 거의 없어서 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즐겨 먹는 전통 장류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이라서 건강에 좋은 걸로 발표하는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유산균과 콩의 영양 성분들을 볼 때 그렇게 여겨지지만 어쨌든 염분이 많으면 위암은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다른 모든 암들도 초래하고 고혈압도 초래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외의 발암식품 중 대표적인 것이 우유입니다. 우유를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었지만 우유가 암을 초래한다는 논문이 아주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유에 많은 단백질이 암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젖소를 키울 때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들도 암 발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한 거라서 우유의 장점에 발효식품의 장점까지 해서 건강식품으로 알고들 계시고 많이들 챙겨 드시겠지만 우유를 발효시키느라 농축이 있기 때문에 우유보다 더 나쁩니다. 우유보다 3배 내지 5배 정도 암 발생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백 원장님, 암세포 씨를 말리는 최고의 음식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음식이고 그 또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통곡 자연 식물식입니다. 통곡은 흰살로 도정하지 않은 현미를 얘기하고 흰밀이 아니라 통밀을 이야기합니다. 현미와 통밀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 등의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데 도정해서 흰살과 흰밀로 만들면 이들 영양소의 95%가 깎여 나가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거의 똑같이 존재하지만 영양소들이 깎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연 식물식인데 우리가 채식이라고 하면 배추, 상추 같은 푸성기를 떠올리는데 이것들은 잎채소죠. 채소는 잎, 줄기, 뿌리, 열매가 있고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도 식물입니다. 그래서 채소보다 식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무리 식물이라도 도정하고 가공하면 건강에 해로운 성분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가공이 덜 된, 즉 자연에 가까운 형태의 식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식물이라도 가공을 많이 하면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등의 영양소가 없어지게 되고 섬유질이 떨어져 나가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형태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고 섬유질도 있습니다. 섬유질은 사람의 장에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미밥이나 식물식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많이 찬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원래 소화가 되지 않는 섬유질 때문입니다. 입에서 충분하게 잘 씹으면 소화장애가 덜해지고 불편감도 사라지기 때문에 잘 씹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채소는 잘 씹지 않으면 삼킬 수 없으니까 적절히 씹으시겠지만 현미밥은 잘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미밥을 잘 씹는다는 것은 최소 50번, 바람직하게는 100번 정도 씹는 것인데 반찬이나 국과 함께 먹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찬이나 국은 따로 먹고 현미밥만 입에 한 숟가락 넣고 50번 이상
꼭꼭 씹어야 합니다. 병원장님, 자연식 위주의 식사가 자칫 소금 섭취에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일반인 그리고 특히 암 환자의 소금 섭취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히려 전혀 반대입니다. 한국인은 반찬이나 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대표적인 발암식품입니다. 특히 위암의 직접적 원인이고 나머지 암들도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세포의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세포가 노쇠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천일염은 모두 서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황사로 인한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겠죠. 죽염이나 구운 소금은 50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중금속을 날려보낸 것이라서 천일염보다는 좋겠지만 조리하거나 염장식품을 만들 때 천일염보다 낫다는 것이지 소금은 소금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부 우리나라 자연의학자들은 죽염이 건강에 좋다고 강조하지만 전 세계 자연의학자들 중 죽염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렵지만 하나뿐인 소중한 몸이니만큼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장님, 사망률 1위인 췌장암을 예방하는 최고 음식 3가지와 또 그걸 초래할 수 있는 음식이 3가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폭식과 절식하는 습관은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매끼 적절한 식사와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할 때는 꼭꼭 씹어 삼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또한 췌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로는 항산화나 항염작용이 있는 커큐민,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 소화효소를 매일 섭취하면 췌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음식은 통곡 자연식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췌장암을 초래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치킨과 감자튀김입니다. 그 다음엔 도넛이고 거의 대부분의 과자와 스낵들도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당이 많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췌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췌장염이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화지방이 많은 소, 돼지, 양 같은 붉은 고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죽 속에 기름이 자글자글하게 끼어있는 고기를 마블링이 좋다고 하면서 특등적으로 치죠.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소화하기 힘들어서 췌장이 계속 무리를 하게 만듭니다. 고기와 마찬가지로 햄, 베이컨,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류 또한 췌장암을 잘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붉은 고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공육류 자체가 발암물질 1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세 번째는 술과 알코올입니다. 술은 담석과 함께 췌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은 췌장의 염증을 만들고 췌장의 분비 기능에 이상을 주면서 효소가 췌장 주위 조직을 스스로 파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체내 온도가 상승하면 내부 염증이 쉽게 확산합니다. 특히 췌장염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검주는 필수라 하겠습니다. 네, 병원장님, 그 병원장님 책에 위험한 의학, 현명한 치료와 약이 필요 없다 등에 보면 니시 의학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니시 의학이 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니시 의학은 자연의학의 일종입니다. 약이나 주사를 전혀 쓰지 않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 난치병을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일본의 니시 가츠조 박사가 창안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니시 의학이라고 하는데 니시가 한자로 동서남북할 때의 서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읽지 않고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서의학이 되겠죠. 서의학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일단 식사는 현미밥과 채식 위주의 반찬을 많이 먹는데 특이한 점은 식사 30분 전에 생야채즙을 먹는 것입니다. 배추, 양배추, 시금치 등 잎채소 각 30g씩 3가지와 무, 당근 등 뿌리채소 2가지를 녹즙기로 착즙을 하거나 믹스로 갈아서 건더기 째로 먹습니다.
건더기가 있어서 죽 형태이기 때문에 채소 주스가 아니라 채소 즙의 형태입니다. 또 특이사항으로 조식 폐지가 있습니다. 조식, 즉 아침 식사를 폐지, 즉 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간헐적 단식에 해당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전날 저녁 식사 후 오늘 점심 식사까지 거의 18시간 동안의 공복을 유지하게 되어서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고 세포 내 찌꺼기들을 녹여서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에 아주 좋습니다. 풍욕과 냉온욕이라는 요법이 있는데 풍욕은 말 그대로 바람 목욕입니다. 벌거벗고 이불을 덮었다 벗었다 반복해서 피부를 통한 해독작용을 해주는데 그와 함께 니시요법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운동들은 내장의 기능을 항진시키는 운동들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해온 운동들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즉 근육을 강화시키고 지방을 태우는 운동들이었는데 니시 운동은 내장의 기능을 항진시키는 운동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냉온욕은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것인데 피부를 강화시키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작용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